출산 후 육아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 인구 매년 130만 명 이상, 그중 육아, 결혼, 출산으로 인한 이유가 90% 이상.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한숨 좀 돌리고 나니 어느덧 30대 후반을 넘어 40대 초중반. 잠시 잊고 지냈던 경력을 살리자니 쉽지 않고 올라가는 물가에 교육비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다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괜찮은 근무 강도의 정년 보장, 그리고 칼퇴근, 어느 정도 키운 아이들을 케어하며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일자리, 바로 공무직 이야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속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공무원과 느낌이 비슷하죠. 하지만 공무원법을 따르고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국민연금을 내는 민간인 근로자입니다. 왜 우리 초등학교 급식실 가보면 조리하시거나 배식해주시는 여사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무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도 교육공무직에 속하죠. 사실 공무직 직종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공무직은 크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속하는 교육청 공무직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실무사부터 시작해서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사서 등 직종이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뽑는 공무직 직종인데요. 사무보조부터 사서보조, 직업상담, 전화상담원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기상청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보조원 및 운전보조원을 채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상청이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공무직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는 급여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보통 기본급의 각종 수당들을 더하면 총 급여가 나오는데요. 다만 기간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직 호봉표를 잠깐 볼까요? 2023년도 급여 테이블을 보면 같은 서울시 공무직이라도 1호봉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직종에 따라 월급여 상승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교육공무직 호봉표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1유형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월급여가 206만 8천원으로 시작하는데요. 1호봉이 증가함에 따라 월 근속수당이 39,000원 상승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근속수당 최대 상한이 21년이라는 점인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근속수당 최대 상한선이 없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30년 근속한다고 가정하면 월 급여가 110만원까지도 차이날 수 있겠네요. 이렇듯 직종에 따라 그리고 기간에 따라 공무직 급여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대략적인 공무직 평균 연봉의 경우 해당 테이블 정도로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공무직이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한데요. 바로 낮은 업무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년 보장이 가능하고 칼퇴근하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루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칼퇴근을 할 수 있다 보니 하루 루틴한 스케줄에 맞춰놓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 단축 근무라든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겠네요. 우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공무직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집 시기의 경우 기간별로 차이가 나지만 각 기간별 모집 공고는 대부분 일정한 시기에 뜨는데요. 내 지역 근처의 기관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수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간별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가기관의 경우 나라일터나 워크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나 교육청의 경우 각 시도의 채용 공고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 채용 공고 검색 후 채용 정보 탭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2024년도 기준 327개로 공무직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잡알리오라는 홈페이지에서 채용 정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분류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면 웬만한 공무직 채용 공고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후 모든 기관의 공무직 채용 공고들을 보다 더 쉽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실 채용 절차를 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
관합니다. 우선 서류, 면접으로만 진행하는 기관도 있고 또 서류, 필기, 면접 순으로 진행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필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공무직 필기 시험 책 하나 정도 구입하여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와 면접이겠죠. 준비하실 때 핵심 키워드를 팁으로 드리면 적극성과 봉사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지원한 직종의 업무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직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본인의 경험과 연계해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직무들을 보면 대부분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큰 틀이 정해져 있는 업무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어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은 공무직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일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커였습니다.